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방법은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의 중심점에 해당되는 데를 찾았으니까 그 건물 중심점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나침판을 수평으로 올려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나침판도 마찬가지로 자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놨을 때 바닥 밑에 뭐 쇳덩어리라든지 또는 이 자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물체가 있게 되면 자석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들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밑에다 뭐를 놓고 이렇게 나침판을 올려 놓으셔야 나침판이 제대로 북쪽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밑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무턱대고 또 이렇게 나침이를 내려놓으셔 갖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침이를 꼭 조심해서 올려놓으시면 한참 기다리시면 나침이가 멈추게 되면 그때 북쪽을 가리키니까 그때 북쪽을 가리키는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나침판을 판 자체를 돌리셔 갖고 일체가 되도록 이렇게 일체가 되도록 하시면 나침이가 가리키는 판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나타낼 수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나침판의 판을 이렇게 돌리셔 갖고 일체를 시키시면 된다. 일체를 시키시면 북쪽을 가리키고 그 가리키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북쪽이 정확하게 가리켜지게 되면 본인의 어떤 방의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때 어떤 내부 자양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서남북으로 자양이 결정됐으니까 그때 비로소 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방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 어떤 학생방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이기문 방위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혹시 또 주방이라든지 또는 뭐 그 욕실 이런 쪽 화장실로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침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앞에서 배우셨는 본명분카는 행운의 숫자를 구하시게 되면요. 이제 본인의 이 중심점을 집에서 찾으셨으니까 본인의 집의 중심점을 찾으셨으면 집에서도 그냥 하실 수가 있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마당이 있는 집들은 본인의 어떤 대문이라든지 또는 안방의 위치 그리고 주방 위치를 또 이 양택 3요라는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위치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이제 행운의 숫자를 구하셨는데 본인의 행운의 숫자가 7번. 자, 이렇게 7번에 해당되는 행운의 숫자를 가지셨으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요. 행운의 숫자 이렇게 7번이면 바라보고 있는 집의 향은 동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향이 되면 본인이 단독주택인 집일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위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대문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하고 표시하고 있는 거는 대문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집의 향이 동향일 때 대문의 위치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지금 이렇게 쭉 양택 3요에 나와 있는 걸 정리했는 건데 우측에 보시면 또 이렇게 평점으로 점수로 지금 이렇게 다 값을 매겨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동양의 집일 때 대문을 이렇게 북동쪽으로 내게 되면요. 갑자기 입신 출세한다든지 또는 건강과 재산이 늘어나는 그리고 뭐 소년이 있으면 소년이 초기부터 이렇게 유명하게 되는 그런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100점이다. 이렇게 나왔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갖고 집은 동양인데 대문을 또 잘 모르셔서 이렇게 남쪽으로 대문을 했는 경우에는 점수는 제로, 빵점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각종 사고로 재산이나 건강이 점점 줄어드는 또는 뭐 생명이 잃게 되는 아주 뭐 치명적인 그런 자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운의 숫자에 따라서 대문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안방의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라고 앞에서 보셨는 뭐 생기방, 연년방 이런 것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기방이라든지 연년방이라든지 또는 하늘의 의사라는 선의방 그래갖고 본인이 대문을 설정할 때는 뭐 생기방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대문은 생기방으로 하시고 방에 들어오시면 뭐 본인의 어떤 이 행운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뭐 천의방에다 놓으실 건지 또는 말 그대로 생기방에다 놓으실 건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로 이 남동향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남동향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본인의 행운의 숫자는 6번이 나오시게 되면 6번이 나오면 집의 방향은 이렇게 남동향으로 되는 겁니다. 집 방향이 이렇게 남동향으로 되면 대문의 위치는 이렇게 8가지가 8방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8방위로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집의 향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으면 보시는 거는 이렇게 남서쪽으로 이렇게 대문을 하시게 되면 점수로도 100점씩 나오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집안 남녀 모두가 장수하고 훌륭한 자손을 두게 되는, 그리고 재산도 늘어나고 사업운이 저절로 되는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양택삼효라는 그런 나름대로는 검증이 좀 됐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좋은 것들이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본인들이 어떤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쭉 나와 있는 방이 나머지 6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표로 정리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신 행운의 숫자에 따라서 대문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것들이 좋은지를 점수별로, 그 다음에 안에 해석을 다 달아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북향, 북동향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화면은 남향, 그 다음에 남서향으로 했을 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좋은 자리를 찾게 되면 이 좋은 자리 행운의 숫자에 따라 갖고 앞에서 보셨는 것처럼 본인의 숫자에 따라 갖고 이 책상의 위치라든지 또는 침실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하시는 것처럼 대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도표 그림이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결과표이기 때문에요. 이 도표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지금 또 숫자로 나와 있는 행운의 숫자를 없애고 그냥 방위로 많이 쓰고 있는, 그래갖고 보시면은 1에 해당되는 북쪽 감, 그 다음에 동북쪽 간, 그 다음에 동쪽 정동쪽 진, 그 다음에 동남쪽 번호로는 4번 손, 그 다음에 정남쪽 번호로 9번 리, 그 다음에 남서쪽 곤, 그리고 정서쪽 태. 밑에 또 하나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서 쪽에 해당되는 건방이 밑에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잘려보려고 잘 보질 않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방위에 해당되는지 행운의 숫자를 구하셨으니까 그 행운의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1번인 감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려보면 맨 위에 있는 감방에 해당되는 행운의 숫자가 1번이시면 이렇게 위에는 방위별로 지금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잘 생소한 용어들인 보필, 그 다음에 5가지 귀신이었다는 오기, 하늘의 의사라는 천을 또는 천의, 그 다음에 생기방, 연년방, 치명적인 절명방, 그 다음에 재난을 불러오는 화해방, 그 다음에 6가지 죽임을 갖는다는 육사. 그래갖고 8방위를 설명드렸는데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길방 내지는 좋다는 방위가 이렇게 천의, 그 다음에 생기, 연년,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구했는 방위 보필. 이렇게 4개 방위를 길방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운의 숫자를 구하셨으면 이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어떤 위치를 북쪽인지 또는 동남쪽인지 남쪽인지 이렇게 다 찾아서 본인이 책상을 위치할 건지 또는 침실 공간으로 쓸 건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밑에 쭉 연결되는 방위들은 본인이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본인 걸로 직접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배우셨는 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집의 중심점을 찾는
양택 공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설계도를 일반 종이에 그려갖고 또 두꺼운 종이에 뭐 이렇게 붙여갖고 이용한다든지라고 중심점을 찾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몇 가지를 아마 직접 해보시면 중심점 찾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대지라는 이런 경우에는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땅의 모양을 9개로 나눠 갖고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라든지 또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아니고 다각형의 어떤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찾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모양을 뭐 대충 사각형의 버금가게 그려 갖고 튀어나온 부분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개선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침판은 똑같이 자석을 가지고 있는 자석을 띄는 물건이기 때문에 나침을 아무 데나 내놓지 마시고 놓는 위치만 좀 잘 가려서 하면 나침이가 가리는 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을 찾는 데는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찾아갖고 동서남북을 찾으시면 본인이 이런 팔개에 따라서 나타나는 8방이 뭐 좋은 게 4개 방이 그다음에 나쁜 게 4개 방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자기가 좋은 행운의 숫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방위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번째로 마지막에서 보시는 표를 이용해 갖고 본인의 집이 이 아파트라든지 또는 빌라가 아닌 경우에 단독주택 같은 내지는 전원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의 위치라든지 또는 안방의 위치를 대문의 마당의 위치에서 어떻게 했을 때를 어떻게 보면 찾는 방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표를 이용해서 본인의 행운의 숫자에 따라 갖고 집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집의 방향이 동향이었을 때 그러면 대문은 어디로 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걸 잘 기억을 하셔갖고 본인이 행운의 숫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집의 방향, 그 집의 방향에 나온 데서 대문의 위치는 어디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건지 이렇게 하시면 아마 집에 좋은 기운이 드는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